사랑하는 우리 소방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잘 이기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음으로 해서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습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습을 온라인 수업을 하기에는. 해서 일단 오늘 첫날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되 앞으로 또 어떻게 변경될지 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번 과목에서는 바로 이 실습에는 요걸 만드는 겁니다. 요거 피행 수신기 일제 경보 방식의 제작품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 피행 수신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발신기 셔터 안에는 포시등과 안에 경종도 들어있고 발신기도 있고 감지기도 여러 종류의 감지기가 있죠, 그죠? 감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종도 있고 요거 시각경보 장치 그 다음에 피항구 유도등 그런 것도 있고 요 안에 보면 요건 또 중계기가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피행 수신기에는 필요 없지만도 R행 수신기에 필요한 중계기도 요 안에 들어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실제 이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 여기에 있는 여기 지하 1층, 요거는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나중에 실습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4층 건물의 소방 설비를, 자탐 설비를 R행, P행뿐만 아니라 이렇게 R행, 이렇게 중계기를 각 연결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또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12개의 건물을 연결해가지고 R행 수신기 하나로서 12개의 건물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은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4명 또는 5명이 한 조로 해서 앞에 있는 보드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레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인원이 지금 현재 56명 이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지침에서는 한 반에 한 교실에 30명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실습실에서 우리 지금 실습실 있잖아요, 그죠? 그 실습실에서 전체가 동시에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옆방에 또 요 실습 보드와 자재를 옮겨서 할 것인지 30명씩 나누어 가지고 아직 그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정 나는 대로 또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다시 통보를 학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은 여러분 성적은 수업을 이렇게 오늘부터 해서 기말고사 12월 10월까지 해서 끝을 내고 출석을 10%,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기말고사를 합니다. 이 기말고사 요거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것을 얼마나 또 실제로 또 알고 있는지를 또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말고사로 논술행으로 칩니다. 치고 그 다음에 과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아까 앞에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작품을 만드는 거 있죠. 1층에서 4층까지의 소방설비를 실제 부착을 하고 배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험을 하고 동작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각 조별로 리포트를 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조는 감지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 2조는 수신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 각 조별 발표 과제를 주면 그것을 조원들이 함께 발표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또 공동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50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이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지난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본 분도 있겠지만은 또 안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첫 수업이고 해서 영상을 대체합니다. 자, 그럼 저는 현 용성전기 ENG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19명이 있는데 격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전기공사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소방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 통신공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저는 달리기에 관한 이렇게 대한울트라 마라톤 경남 진행회장이라든지 자원시 육상연합회 회장이라든지 현재는 대한육상연맹 이사로 이렇게 달리기에 관한 역할들을 좀 맡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과 겸임교수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르게 살기 운동 여기는 마산해운구 제가 회장을 하고 이제는 TM에서 명예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자격증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격증 특히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이런 걸 따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딴 자격증도 있고 또 그 후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제가 공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제 학교는 우리 경남대학교에서 제가 오랜 동안 몸을 담았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옛날에는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전문대학 2년을 다녔고 또 대학을 또 1학년부터 해서 4년까지 또 다시 다녔고 또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전부 다 2년씩 경남대학을 다녔죠.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최고 경영자 과정 그거는 행정대학원에서 하는 건데 최고 경영자 과정까지도 경남대학에서 다니고 그리고 또 지금도 경남대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 경남대학에서 내 청춘을 거의 묻은 거랑 마찬가지겠네요. 예.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 정말 싱그럽고 가슴 떨리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항상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이렇게 마라톤이라는 것을 알아서 마라톤에 대한 도전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라톤 도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통영 울트라 마라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울트라 마라톤이 뭐냐면 마라톤 풀코스보다 더 긴 거리를 뛰는 거 이것이 바로 울트라 초장거리 마라톤 대회죠. 100km 이상을 뛰는 대회가 바로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라톤은 거리가 얼마입니까? 42.195km죠. 근데 100km 이상을 뛰는 것이 울트라 마라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마라톤 풀코스는 물론 풀코스 밑에 하프도 있고 10km도 있습니다만도 그건 마라톤이 아니죠. 그래서 42.195를 뛰는 것 그것이 진정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런 마라톤 풀코스를 225회 완주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황영조, 이봉주가 우리나라의 마라톤 하면 그래도 가장 이름 있는 선수들인데 황영조는 올림픽 금메달은 땄습니다만도 마라톤 풀코스를 9번인가 뛰었어요. 그리고 이봉주는 36번인가 이렇게 완주를 했답니다. 저는 물론 그 사람들만큼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도 이렇게 해수로는 그 사람들도 훨씬 많이 뛰었죠. 저희 목표는 나이 80대 마라톤 풀코스를 500회를 완주하고 또 울트라 마라톤을 300회를 완주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앞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계속 80살까지 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마라톤입니다. 몽골 아시죠? 몽골.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을 225km를 마라톤을 뛰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 산악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25km를 뛰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 횡단,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저 서울 옆에 경기도 인천 장우 선착장에서 뛰어서 서울을 거쳐가지고 강릉 서해에서 동해까지 311km 울트라 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토종단 537km, 이것은 부산 태종대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로 거쳐 가로질러 가지고 판문점까지 임진각까지 가는 537km 무박 6일 동안 뛰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종단 제일 긴 거리죠. 해남 땅끝탑, 우리나라의 제남단 해남 땅끝탑에서 출발해서 또 그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저 고성, 강릉 위에 있는 고성 금강산 출입구 사무소까지 622km를 무박 6일 동안 뛰어서 완주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주 200km,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만은 매년 뛰러 가고, 이걸 포함해서 울트라 마라톤을 105회 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뛰니까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 완전 철인이래요, 철인. 근데 실제로 철인은 따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철인 3종 경기를 작년에 아까 이 포지 그림처럼 처음으로 도전해서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 사진들인데, 이것이 2014년에 몽골 고비 사막 225km 울트라 마라톤 뛰은 겁니다. 이렇게 강활한 초원과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몽골은 인구 280만 정도 되는데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의 약 한 35배 정도 됩니다. 크게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뛰었고 꼬리를 한 거죠. 여기 이 대회에서 저는 3등을 했습니다. 3등 국제대회인데. 그 다음에 2017년 몇 년 되지 않았죠. 핀란드 산악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핀란드에는 호수가 국토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산의 높이는 굉장히 낮습니다. 해봤자 요 정도 높이인데 최고 정상에 올라온 건데 한 해발 200m 정도 됩니다. 이 산악 마라톤을 7일 동안 하루에 30km 뛸 때도 있고 50km 뛸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7일 동안 레이스를 계속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원광역시 성격 마산 해운구 추진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게 가서도 제가 이렇게 자원광역시를 광고를 했었습니다. 핀란드는 호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뛰면서 꼬리 지점은 항상 호숫가에 이렇게 꼬리 지점을 만들어서 뛰고 나면 호수에 그대로 붕덩 들어가 가지고 맥도 감고 그 호수 물이 일급수입니다. 일급수. 그래서 그것을 바로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여기 카누를 제가 타고 있는 거죠. 이 대회는 카누 16km까지 포함해서 225km입니다. 카누 이 대회까지 레이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뒤에 여기 오고 있죠, 선수들이. 그래서 이 대회가 제가 사실은 4일차까지는 제가 1등을 했는데 5일차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1시간 반을 존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날 때는 4등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1등 할 때까지 그때 이게 핀란드 신문에 난 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는 것 때문에 제 이름도 적혀 있고 그럽니다만도, 여기에 보면 이분은 한국 핀란드 대사고, 이분은 주 핀란드 한국 대사. 이분들도 이 대회에 마지막 여기 오셔가지고 그날 빌더 왔었습니다. 축하를 해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 한반도 횡단 311km 했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해에서 동해까지 311km를 뛰는데, 마침 이때 여러분 태풍 매미 아십니까? 태풍 매미 굉장했죠. 우리 마산
이 부분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기고 했죠. 사람도 많이 죽고 했습니다만, 태풍 매미가 불 때, 그때 비바람을 헤치고 뛰었던 겁니다. 이거. 그 다음 해인 2004년도에 대한민국 종단 태종대에서 판문점까지 뛴 거죠. 무박 6일 뛰는데 저는 무박 5일 동안 뛰는 겁니다. 그래서 판문관 임진강 요 망배단의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포장이죠. 무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잠을 자지 않고 뛰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잠을 안 자고 뛸 수는 없죠. 그래서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느냐, 숙박시설에서 자거나 또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우리가 여기 돈을 내고 뜁니다. 뭐 537 대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50만원 그 당시에 내었습니다. 50만원을 내면 주최 측에는 감독관들을 돈을 사고 돈을 줘서 그 감독관들이 저희들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차를 타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 주자가 남의 도움을 받는지 또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배분을 떼어가지고 바로 실격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 자리에 앉은 자세에서 10분에서 뭐 한 25분 정도 이렇게 이제 토막잠을 자는 거죠. 그래 하루에 그렇게 한 4-4번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토막잠을 자고 뜁니다. 그래도 뛰면 잠이 엄청 옵니다. 아마.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해남 땅끝탑, 우리나라 제일 남단 해남 땅끝탑에서 금강산 출입국 사무소까지 622km를 뛰은 겁니다. 이거 무박 6일 동안 뛰은 건데, 이때는 제가 결식 아동돕기 사랑의 국토정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뛸 때마다 키로당 그때 당시 얼마 했나 10원 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돈뿐만 아니고 각종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기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완주를 하고, 이게 경남 도민일보입니다만도 인해원에 그 고아들이 사는 인해원에 전달을 그때 당시에 현금 1,600만 원인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 소니전자 근무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 대회를 안 하고 이 622km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05년 그 좀 전에 대회를 끝내고 2년 기다렸다가 다시 2007년에 다시 한번 됐습니다. 다시 그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클럽 회원인데, 마라톤 클럽 회원인데 자기 혼자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좀 페이스메이크를 해달라 이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페이스메이크를 하면서 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상신대학교 소방안전과에 근무를 할 때인데 그때 이렇게 두 번, 이때 많이 여유가 있죠. 두 번째니까 그렇게 또 완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철인 3종 처음으로 완주를 했다 그랬죠. 이렇게 수영은 약 2개월 반 정도 제가 수영을 배웠고, 그래서 바다 수영, 동해에서는 바다 수영 1.5km를 헤엄을 치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굳이 뭐 큰 연습을 안 해도 됩니다. 특히 또 내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통해서 하체가 튼튼하니까 자전거는 뭐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40km, 그 다음에 마지막 달리기 10km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 철인 3종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저 마라톤을 뛰면서 항상 마라톤은 세상에서 제일 다이나믹한 명상의 시간이다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명상, 여러분 명상 이해갑니까? 달리기를 하면 저는 최초 10km까지는 40km 정도 되잖아요. 42.195인데 10km까지는 모든 잡념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잘 안 돼요, 잡념을 떨쳐내기란. 그리고 10k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잡념이 다 떨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km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념무상으로 뜁니다.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운 상태에서 무념무상으로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을 아예 떨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10km를 뛰고, 그 다음에 또 10km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뭐 가정사라든지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등등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고민거리라든지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등등을 갖다가 생각하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고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하고 마지막 10km는 이제 힘이 좀 빠졌을 때니까 내 몸의 자세, 다리는 적당하게 다리를 치고 올리느냐, 그리고 팔은 적당하게 젓느냐, 허리는 반듯하게 펴느냐, 전방을 주시하고 고개를 제끼느냐, 이렇게 내 몸 자세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뛰면 마지막 10km를 항상 제가 제일 빨리 뜁니다. 그리고 골인하고 나면 땀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쾌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달리기는 세상에서 제일 다이나믹한 명상의 시간이다 하는데, 저리는 직접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저는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게임. 수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완전 저 메르치 때 있죠. 메르치 때 그물로 걸은지 올리면 메르치가 발딱 끓이는 것처럼 메르치 때처럼 막 같이 엉켜가지고, 물론 뒤에서 내 다리를 당기는 사람도 있고 내 머리를 팔로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완전 정신없습니다. 이거 죽기 알면 살기다 싶어가지고 막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막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 수영을 1.5km 바다 수영을 끝을 내고 나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정말 이거 다이나믹합니다. 이거 특히 저 통영대회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 내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르막은 차고 올라가고 내리막을 달리는데, 저는 그 속력에 못 이겨가지고 이거 뭐 사고 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많은 고수들은 그 내리막을 달려서 내를 축축 막 계속 추월해 갑니다. 저는 그 내리막의 속도를 좀 줄이고 브레이크를 잡고 처음이라 가지고, 오르막은 오히려 다리 힘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월하고 이랬습니다만, 이야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막. 그래 마지막 달리기 또 오가지고 자전거 또 불어넣고, 또 신발 또 다시 또 동여매고 이래가지고 또 옷 갈아입고 이거 또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철인도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철인은 계속할 것은 아니고, 다음에 이제 킹코스라고 있습니다. 킹코스는 수영이 4km고 사이클이 180km고, 그 다음에 마라톤이 달리기가 마라톤 풀코스죠. 요 지금 제가 한 거 요거는 올림픽 코스라 그러는데, 그 킹코스를 올 연말 중에 한번 완주를 하고 철인을 그만둘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교훈적인 제가 강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죠. 89년도에 96세로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렇지만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갱년의 신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당, 저 무덤이죠. 사당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이 모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스시다라는 전기, 그리고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내소날 전기 전부 다 이 사람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사람이죠. 해서 이 사람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경영인들도 존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서 자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가난한데도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 덕분에랍니다. 세 가지 덕분. 가난한 덕분, 허약한 덕분, 못 배운 덕분. 하하.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조건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성공의 조건으로 이 덕분에 됐답니다. 엄청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자전거방을 이제 남의 자전거방에 가서 일을 한 거죠.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가지고 그냥 먹고 그 용돈 조금 정도 받고 그 용돈을 이제 또 모으고, 부모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서 자기는 가난한 덕분에 세상의 쓴맛을 일찍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생 근검전략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자기보다 훨씬 일찍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는 자기가 이제 힘이 부족하고 딸리면 남인데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에게 부탁하는 방법을 깨우쳤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아예
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자기는 자기 집안 대대로 다 일찍단명하였는데 자기는 96살까지 살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못 배운 덕분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특기를 이 사람이 획득을 했었어요. 그래, 이렇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조건이라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허약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책도 없어.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 모든 것을 덕분에라고 여기죠. 여러분, 이 사람보다도 조건이, 여러분의 환경이 나쁩니까? 가난합니까? 허약합니까? 못 배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마스시다 고르석계처럼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예. 자, 또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사람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먼저 그 형은 완전 우리나라로 치는 것 같으면 노숙자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고 완전 판잣집에 살았는데, 지금도 그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판잣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왜 그렇게 살았냐 하고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만, 그 형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가는 것 때문에 요런 간판이 자기 집 현관에 있습니다. 그 실에 우리로 치는 것은 가훈이죠, 가훈. 여러분 이걸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읽습니까? 더러미죠. 노예어를 읽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읽은 겁니다. 더러미죠. 노예어로.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는 뭐 사는 거의 낙도 없고, 아예 막 꿈을 꿀 생각도 안 하죠.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뭐 이 허름한 집에서, 가난한 사람 집에서 배움도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이런 게 자기는 자포자기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하버드 대학 교수고, 그것도 아주 저명인사입니다. 저명인사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인데 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읽었답니다. Now you are 읽었답니다. 꿈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자기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답니다. 현재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현재를 최선에 다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에서 이렇게 극명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 잘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제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 사람이 얘기했는 건데,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성격도 바뀌고, 성격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자기 운명도 바꿀 수 있답니다. 뭐 운명이니까 운명은 뭐 바꿀 수도 없는 거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우보사지 능지천리. 소 걸음이 느린 것 같아도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울트라 마라톤 할 때 힘들고 뭐 몇백 킬로를 이렇게 뛸 때 힘들고 지치고 이래서 걷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럴 때마다 저는 꾸준히 천천히 뛰더라도 계속 뜁니다. 오르막은 걷고 내리막과 평지는 꾸준히 뜁니다. 우보사지 능지천리, 우보사지 능지천리 하면서 이걸 갖다가 암송을 하면서 뛰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건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다 허사입니다. 아니 간들 못한다는 얘기죠. 속도가 좀 느려졌습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에 좌절되고 좌절된다 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 코이라는 것이 뭐냐면 비단잉어입니다. 비단잉어. 이 비단잉어는 일종의 관상어인데 어항, 집에 있는 조그만 어항에 뭐 3, 40cm짜리 어항에 열어놨고 키우면 다 커도 뭐 4cm에서 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코이라는 고기를 뭐 1m 몇 m 되는 5, 6m 되는 수족관에 있는 것 같으면 이 고기가 30cm에서 뭐 한 60cm까지 이렇게 고기가 큽니다. 3, 4cm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10배 이상 고기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광에다가 두는 것 때문에 그 너른 강에 두는 것 때문에 이 고기는 80cm에서 1m까지 이렇게 큰답니다. 바로 뭐 때문입니까? 바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바로 이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친구. 뭐 부모 주위, 재벌, 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친구입니다. 지금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환경입니다. 자기가 친구에게 좋은 환경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친구 또한 자기인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피레미로 끝낼 것인지 인생을 또 아니면 친구를 잘 사귀어서 대어가 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봤죠? 하루 3시간씩 360일 동안 10년간 하면 약 1만 시간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만 시간을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운동선수들 끊임없이 오랜 동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바로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씩 물론 저녁 어느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만 제가 권장하는 것은 새벽 시간에 하십시오. 새벽 시간.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5시에 저도 하루에 5시에 일어납니다만 5시에 일어나 보십시오. 5시에 일어나면 여러분 학교 보통 9시 수업 시작하니까 3시간 정도는 아마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될 겁니다. 그걸 꾸준히 하세요. 좋다. 하루 3시간이 안 된다면 한 2시간을 해도 되고 1시간 해도 됩니다. 2시간을 하면 우리나라 최고가 될 수 있고 1시간을 하면 아마 우리 경상남도의 최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진짜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피그말리온 효과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더 또 플러스 시켜야 될 것이 바로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인데 이 사람은 항상 궁에 가가지고 새로 일을 하고 나서는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혼자 너무 쓸쓸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상을 자기가 직접 손으로 조각을 해가 만들어놨고 집에 올 때마다 그 여인상을 안으면서 하루 동안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성이 간절하다 보니까 신이 여인상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일하고 집에 들어보니까 체온도 있고 이거 안아보니까 바로 사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걸 빗대어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표로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가 써놔도 되고 천장에 써붙이도 되고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그걸 머리에 떠오르고 말로 외워야 됩니다. 또는 한 4시간 그걸 갖다가 말로 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좋겠고, 이렇게 자기로 목표를 하는 것을 생활 신조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매번 이렇게 까먹지 않고 외우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오른쪽에 있는 요거,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 회사 책상에 오른쪽에 벽에 이걸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진짜죠.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또는 아니면 내가 좀 여유가 있는 아주 행복한 이런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라는 겁니다. 그래 다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진인사, 대천명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 화이팅 하시고